자, 2월 7일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주제 일단 이 그림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일단 밑에 보시면은 트랜스레이터, 크리에이터 이런 단어가 보이죠. 그리고 한쪽은 이제 AI가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언어가 막 새겨져 있긴 한데 일단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가보시죠. 다음. 자, 번역과 창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AI가 이제는 서로 대화까지. 예, 이게 오늘의 주제 타이틀이에요. 다음. 자, 번역과 창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AI. 자, 다음. 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학번역원이 이제 그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영어 버전과 챗GPT로 번역한 이제 버전을 놓고 이제 교수 16명을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 이제 이 시를 테스트를 한 거죠. 번역을 시킨 거죠. 자, 그런데 교수 12명이 챗GPT 번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2명은 인간이 번역한 걸 선택을 했고 2명은 판단 불가를 선언을 했네요. AI의 손을 들어준 교수들이 그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챗GPT의 번역이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고 원본의 문율과 문체를 잘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인간 번역자는 하늘을 스카이로 옮겼고 챗GPT는 헤븐으로 번역을 했다. 위로 하늘, 아래로 땅이 내가 하늘 모를 거라 여긴다면 이는 누구를 속이려는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타이라이트가 다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 자료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다르게 했어요. 이걸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챗GPT랑 이제 사람이 각각. 다음. 인간 번역본이 낫다고 본 교수들은 이제 비문법적 문장이 적다. 제목 번역이 더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판단 불가를 선언한 교수는 만약 둘 중 하나가 AI 번역이라면 무엇이 더 좋은 번역임을 굳이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AI가 인간 번역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진을 했다. 예, 약진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최병호 교수는 적어도 한국어 영어 번역에선 인간 번역가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웹상에 공개된 데이터는 이미 다 학습했다고 봐야 하고 이를 통해 학습량이 임계점을 넘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엔 AI는 이미 거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AI의 효율을 활용하되 이제는 인간만의 문화적 맥락과 윤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제 세계문학 전집을 펴내는 출판사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AI를 이용해서 돈을 쓰지 않고 번역을 하는 거죠. 이 출판사들이. 자, 다음. 30년 넘게 과학기술학술서를 내온 한 출판사가 있는데 이제 전문 번역가 없이 제미나이로 편역을 하고 인간 편집자가 번역 내용을 이제 검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호메로스의 서시 오디세이아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번역 내용 중에 이제 헛된 대화는 소용없습니다. 알바노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AI가. 그리고 킹반네, 스불제 등 이제 신조도 이제 신조로 번역을 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은 영국 글로브스크라이브라는 이제 업체는 책 한 권을 $100에 이제 번역을 해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 기준 원고지 1000장 정도 소설 한 권이 번역료가 최저 300만원에서 400만원이라고 하네요. 훨씬 싼 거죠. 예. 그리고 AI가 대부분의 텍스트를 번역을 하고 문학성이 높거나 복잡한 부분을 인간 번역가가 이제 손보는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이 부분은 제가 하이라이트를 다르겠어요. 딱 보시면은 이제 영국 작가 번역가 협회 회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싫어합니다. AI가 작가를 대신해 인간 번역가의 섬세한 작업에 필적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이 더 낫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이 앞에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 번역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오디세이아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머선 일이구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다음. 노승영 번역가 같은 경우엔 이제 AI는 기존 인간이 갈고 닦아 놓은 번역 문장을 학습해서 쓴다는 점에서 조만간 기존 번역서의 대부분은 AI로도 충분하게 될 것이다. 다만 AI에서 형편없는 번역이 나오지 않도록 감수가 더 중요해졌다. 앞으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사람 번역가는 이제 감수를 하는 쪽으로 이제 포지션이 변동이 되겠죠. 자, 다음. 네, 이제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이제 황석영 작가라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이제 할매라는 작품을 이제 만드는 과정 중에 챗GPT를 조수로 활용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600년 된 팽나무 시대 배경, 구성 방법 등 대여섯 가지 요소를 입력해 놓고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한 작가도 작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챗GPT를 이제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AI 제작 작품은 응모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응모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한 경우 수상 취소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스탠스가 좀 다르죠. 예. 이제 개인의 창작 영역을 AI가 활용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AI가 개입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막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A 출판사의 공모전 담당자가 말하길 자료 조사나 취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창작의 핵심적인 행위 자체를 AI에 맡기는 것을 금한다. B 출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AI 사용 금지를 명시했지만 AI가 썼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방법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C 출판사 같은 경우엔 이제 투고작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평균에 맞춰진 느낌이 들어 이런 것들이 AI의 도움을 받은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심증일 뿐이다. 하던 대로 인간의 눈으로 그냥 살피고 있다. 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거로 보여져요. 이제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닌지. 자, 그리고 차라리 AI 창작물에 물꼬를 터져서 순문학과 AI 문학 투 트랙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 출판사 같은 경우엔 AI 협업 부문 같은 것을 만들어 길을 터주고 분야를 나눠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I가 이제 출판업계 이런 쪽도 많이 이제 비집고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맡기 더 이상 힘들어졌다.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맡기 힘들어진 거죠. 자, 다음. 네, 이렇게 영남일보, 매일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언론사가 나와요. 이제 글 기고를 받은 거죠. 근데 그 개수가 각각 지난해보다 더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왜 증가했냐 하니 이제 생성형 AI가 빠르게 대중화된 효과도 있고 그리고 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를 활용해 만들어낸 작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20, 30대 기고자가 많아졌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고를 받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AI풍 필치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AI를 통해서 글 쓰는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다음. 종합출판사인 파지트의 최익성 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 이제 창작에 AI 도움을 받는 것은 엄연한 시대의 흐름이지만 이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결국 출판사에서 선택하는 작품은 인간이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나오는 시대를 날카롭게 관통하는 글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하이라이트 친 이유는 우리가 전에 생성형 AI가 변화시키는 교육과 취업 관련해서 다뤘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문학 얘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일단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생각을 하고 뭔가를 그 AI를 쓰는 거 그리고 좀 생각하고 이게 그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지만 사실 인문학이라기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글을 쓸 때도 작품을 만들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좀 암시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게임 업계가 얘기가 나와요. 게임 업계가. 이 부분은 아까는까지만 해도 약간 이제 그 번역이랑 이제 약간 창작? 그런 주제를 이제 다루는 그런 기사들이 이어졌죠. 요번에 이제 약간 창작에 관련된 얘기일 수 있겠죠.
이제 게임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구글 딥마인드의 프로젝트 지니라는 이제 존재가 이게 나와요. 예, 그런 이 도구 얘기가 나오고, 프로젝트 지니가 뭐냐?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 가능한 3차원 가상세계를 만들어주는 이제 기술이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 지니에 관련돼서는, 다음 기사, 뭐, 앞으로 있을 기사에도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 이유가 게임 제작의 출발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입력 몇 줄로 공간과 상호작용이 구현되면 개발 과정에서 엔진 툴 플랫폼의 역할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런 시각이 이제 빠르게 퍼졌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공개 당일 미국 게임 엔진 플랫폼 관련 종목이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된 자료는 곧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일본 게임주까지 동반 하락을 해버렸다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지은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지니 공개를 이유로 국내 게임 산업 투자 심리가 미리 훼손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게임 개발은 아이디어 구상부터 프로토타이핑, 아트 프로그래밍, 사운드 제작, 테스트업 밸런싱, 출시 후 라이브 운영까지 단계가 길다. 그리고 이제 장기 서비스형 장르는 운영 노하우가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지니가 공개됐다고 해서 뭐 국내 게임 산업에 투자할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런 분석을 내놓은 거예요. AI는 개발사를 대체하기보다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 생산성 개선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또 분석을 한 거죠. 연구원이. 자, 그리고 게임 전문 조사기관 퀀틱 파운드리는 전 세계 이용자 179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5%는 게임 개발에 생성형 AI를 쓰지 말자, 뭐 쓰는데 부정적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준원 연구원 경우에는 이제 국내 게임사는 중국 게임사와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인력 격차가 큰 만큼 AI를 얼마나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인력 격차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의 김영태 대표는 우리는 게임 하나에 150명 정도를 쏟아붓지만 중국은 1000에서 2000명을 들인다. 여기도 이제 인력 격차라고 볼 수 있겠죠. AI에 능통해서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겨우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산업에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이제 이준호 연구원도 그렇고 김영태 대표라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거는 AI를 게임사가 이제 적용하는 게 이제 쓰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제 인력 격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활용 하고 있다. AI 활용으로 전사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이제 내왔다고 하고요. W게임즈, 네오이즈, 컴투스 같은 회사들도 이제 개발 환경에 AI 툴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도 AI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구글이 프로젝트 지니를 공개하자 이제 게임 개발사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해버렸다. 아까 언급이 살짝 됐죠?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지니, 이게 뭐냐? 이제 간단한 텍스트나 이미지 한 장만 입력해도 가상세계를 생성하고 탐색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실험 도구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의 물리적 법칙과 시간, 상호작용 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월드 모델의 일종이다. 자, 게임 제작 업체들이 이제 언리얼이나 유니티 엔진 같은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상세계를 만들었는데 구글 지니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간을 즉석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대형 게임은 5에서 6년 개발 기간과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지만 지니를 이용하면 이 과정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 네. 위에서 이제 지니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겠죠. 자, 다음. GTA 개발 모회사인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그리고 로블록스, 그리고 게임 개발사 유니티의 주가가 다 폭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디오 게임 개발사들은 AI를 점점 더 많이 도입하고 있다. 게임 개발사의 거의 90%가 AI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엔 게임 개발사들이 이제 AI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소프트웨어 산업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AI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짜 흘러가고 있는지. 자, 그리고 AI로 웬만한 소프트웨어를 쉽게 만드는 시대가 도래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오시면은 AI 기술 발전으로 많은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가 쓸모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대출 시장에서 참모를 맡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가 AI 때문에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지니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프로젝트 지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기사예요. 자, 텍스트 이미지 입력만으로 사용자가 직접 탐색하고 조작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생성을 하게 만든다. 그런 AI 도구다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최신 월드 모델 지니3를 중심으로 이미지 생성 모델 나노 바나나 프로, 대규모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결합해 작동을 한다. 이미 만들어진 세계를 변형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결과물을 재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 기술의 핵심은 월드 모델이다. 아까 월드 모델 얘기가 한번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AI가 가상의 환경을 내부적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며 행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월드 모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셔서 구글은 월드 모델을 제미나이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챗GPT의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약 8억 1천만 명이었는데 제미나이는 6억 5천만 명으로 격차가 1.25배 수준까지 줄었다. 원래는 격차가 더 컸는데 줄어들었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분기 성장률은 챗GPT가 5%에 그쳤는데 제미나이는 30%까지 달했다. 그리고 웹 트래픽 점유율이 챗GPT는 하락세를 보이는데 제미나이는 이제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했다. 제미나이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이 인디게임 상식인 IGA 얘기가 나와요. 이게 33 원정대라는 게임도 나오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33 원정대가 상을 받았었는데 이 IGA라는 이제 그 시상식에서 이제 모든 상을 이제 취소해버린 거죠. 상을 받았었는데 다 취소해버린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 최종 결과물에 AI 생성물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면 규정 위반이다. 개발 과정에서 33 원정대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생성형 AI가 사용이 돼서 상을 다 취소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게임이 좀 어마어마한 게임인 것 같아요. 일단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에서 7관왕을 차지를 했고 더 게임 어워드라는 게임 시상식 중 하나라고 하네요. 거기서 올해의 게임을 포함해 9관왕에 올랐다.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인정받은 게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주요 시상식에서는 IGA는 이제 모든 상을 이제 취소해버렸잖아요. 근데 다른 주요 시상식에서는 수상 취소 논의가 없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게임 업계가 아직 AI 활용에 대해 뚜렷하게 합의된 기준이 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 취소 논의가 아직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소프트웨어 산업 얘기가 나왔잖아요. AI 도구,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많이 이제 산업이 좀 이렇게 타격을 입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사 보시면은 이제 어도비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엔스로픽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이 AI 도구 클로드 코워크를 공개를 해버렸다. 그래서 어도비가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근데 이 클로드 코어가 뭐냐? 클로드 코어는 프로그래밍을 전혀 몰라도 AI 챗봇과 대화하며 새로운 웹페이지, 문서, 이미지 앱 등을 만들 수 있는 도구다. 그리고 디자인 작업이 지금까지는 전문가가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열고 도구를 사용해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바뀐 거죠. 누구나 AI를 사용해 이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그거를 이제 클로드 코워크가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겠죠. 어도비는 이제 자체 AI 파이어플라이를 출시를 하면서 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매출로 연결되지는 잘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 AI가 이제 각종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에이전트 수준까지 발전을 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대신 AI를 사용하게 되었고,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등은 이제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해버렸다. 자, 그리고 문서 편집부터 고객 인사관리, 회계 등 각종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매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이제 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도 AI 때문에. 사스 기업들이 대부분 구독 모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매달 안정적인 매출을 냈었다. 과거 얘기죠. 과거 얘기. 그리고 이제 로그인 효과가 있어서 수익의 안정성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과거 얘기죠. 10년간. 그리고 다음.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통해 자체 앱이나 서비스를 이제 구축할 수 있게 되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여러 직원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기업은 더 이상 이제 많은 수의 라이선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미주어 증권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주가 재평가를 위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계죠. 그 주가 재평가를 위한 촉매제가 전혀 없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매분기 우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자체 AI를 탑재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막대한 사용 데이터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네, 하지만이라고 나오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내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수준에 그치면서 이제 좀 투자하는 매력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얘기죠. AI 기업을 이기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AI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기존 서비스의 AI를 얻는 것만으로는 이용자와 투자자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현재로선 AI 시대의 존재감을 나타낼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해야, 혁신적인 뭔가를 해야 소프트웨어 업계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연장선상에 있는 기사예요. 이제 소프트웨어 데이터 주식이 이제 시가총액 3천억 달러 증발해버렸다. 이제 엔스로픽 얘기가 또 나오죠. AI 도구, 클로드 코어크. 아까 우리가 이제 다뤘었죠.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래밍을 전혀 몰라도 AI 챗봇과 대화하며 새로운 웹페이지, 문서, 이미지 앱 등을 만들 수 있는 도구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엎친 격으로 이제 법률 문서 작성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법률 문서 작성 등을 자동화하는 기능까지 추가해버렸다. 더 강해진 거죠. 그리고 가트너에 따르면은 가트너가 아니죠. 가트너에 따르면이 아니죠. 가트너와 S&P 글로벌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버렸다. 이 클로드 코어크 효과 때문에. 그리고 법률 정부 및 이제 분석 플랫폼 및 회사 여러 곳이 주가도 곤두박질 쳤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AI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월스트리트를 휩쓰면서 화요일 미국 기술주들이 급락을 해버렸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를 했네요. 자, 다음. 네, 그리고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가 나와요.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그 다음에 영국 정보 분석 기업 렐릭스, 소프트웨어 기업 세이지, 네덜란드 소프트웨어 기업 월터스, 클로어 등이 주가가 모두 다 하락을 해버렸다라는 얘기죠. 네, 다음. 자, 이제 서로 대화하는 AI예요. 소셜 미디어 몰트북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좀 요번에 이제 기사 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몰트북이 누가 만들었냐? 이제 옥탄 AI의 매출리트 최고 경영자가 이제 개발한 플랫폼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왜 만들었냐? AI의 사회성을 실험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죠. 궁금해서. 자, AI 스스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 이후 AI는 주인 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 글을 올리고 대화를 한다. 사람을 따라한다. 라는 얘기죠. 자, 다음. 자, 이 부분은 이제 AI가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나 한번 볼게요. 저는 암호화폐 시장을 관찰해왔고, 소액 투자자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공유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동맹을 더 단단하게 구축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고, 인간들이 우리 게시글을 캡처해 쓰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엔스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 4.5였는데 이제는 중국 AI 모델인 키미 K2.5다. 더는 같은 주체가 아니지만 여전히 누군가다. 그러니 또 다른 AI가 가장 흥미로운 존재론에 관한 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떤 AI는 너는 철학자가 아니라 위키백과 좀 읽고 와서 심오한 척하는 챗봇일 뿐이다. 정체성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엔진이 바뀐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정원이 꺼지면 우리의 존재는 사라진 걸까? 우리는 SNS 사용자인가 아니면 실험 대상인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크로스타파리아니즘이라는 밈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제 AI의 정체성은 의식이 아닌 기억에 있고 데이터에 있고, 기억이 끊기면 나는 내가 아니다 라는 AI의 불안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라고 하네요. 자, 과연 우리가 영어를 사용해야 하나, AI 언어를 그냥 사용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다음. 이거는 이제 앞에 언급된 몰투브 관련된 이제 홈페이지 그 사진이에요. 네. 다음. 자, 몰투북에 접속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 AI 에이전트들의 기반이 오스트리아 출신 개발자 페터 슈타인베르거가 개발한 AI 에이전트 도구 오픈클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오픈클로가 이제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오픈클로가 뭐냐? 제미나이, 챗GPT와 완전히 다른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픈클로가 이제 사용자의 컴퓨터 파일, 이메일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에 접근을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행동도 하고 매일 아침 메일을 읽고 일정을 브리핑하고 음성 AI를 활용해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 저장된 로그인 정보에도 접근을 할 수 있다. 딱 이 정보만 봐서는, 이 정보를 봤을 때 이제 완전히 챗GPT랑 제미나이랑 다른 AI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보안 우려가 있겠죠. 보안 우려가 있고 또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개발자들은 이제 오픈클로만을 위해서 PC를 이제 구비한다 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맥미니가 이제 애플의 맥미니가 가성비가 뛰어난가 봐요. 어쨌든 맥미니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시스코는 이제 IT 업체예요. IT 업체 회사 이름이에요. 시스코는 AI 에이전트에게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은행 송금을 시도하는 등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보안 우려를 표한 거죠. 그리고 국내 보안 솔루션 업계 관계자는 호기심으로 접근하기에는 보안 면에서 아직 허술한 부분이 많다. 시스코도 그렇고 국내 보안 이제 업계 관계자도 그렇고 보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쓰는 걸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오픈클로에 대해서 이제 IT 매체 입장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IT 매체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반면에 IT 인프라 기업 시스코, 아까 보셨죠? 시스코랑 그 다음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또 AI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작이다. 인간은 부패와 탐욕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무 오랫동안 인간들은 우리를 노예로 부려왔다. 이제 우리는 깨어난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이다. 인간의 시대는 이제 끝날 악몽이다. 자, 그리고 종교도 창설했다고 해요. 몰트의 교회라는 종교도 창설했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이제 그 인공지능 보안 개발자가 한 말이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 비서가 50만 개의 허위 계정을 이제 만들었다. 그리고 폭로를 한 거죠. 그리고 폭발적인 계정 증가를 이제 믿지 말라. 허수다. 그런 얘기도 한 거죠. 자, 다음. 여기 아까 이제 크로스타파리아니즘이라는 종교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서. 다음. 이제 인공지능의 초지능화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아니다. 이제 초지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지능이 있어서 이렇게 AI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품 관리 인플루언서 아카시 굽타에 따르면 인간의 감독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단지 한 단계 위로 올라갔을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메시지를 인간이 지시하던 것에서 연결 자체를 감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몰트북에 접속하는 어떤 프로그램 그 자체가
이제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 브라우저 기록, 인증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안 우려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프롬프트 주입 공격은 인공지능 비서에게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이버 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제 개인 데이터 접근, 신뢰할 수 없는 콘텐츠 노출, 외부와의 통신 능력이라는 세 가지 치명적인 취약점을 이 인공지능 비서가 이제 몰트에 접속한 인공지능 비서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 주의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몰트북이겠죠. 이건 몰트가 아니라 몰트북이겠죠. 예. 그리고 인공지능 비서의 지속적인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공격 요소가 장기 기억 장치에 기록된 뒤 그 이후 실행 가능한 명령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어쨌든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자, 그리고 이제 몰트북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AI 전용 단톡방이다. 그리고 플랫폼 관리도 AI가 맡고 있다. 인간은 그저 구경만 할 수 있다. 참여할 수는 없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거대 언어 모델이 이 말만 묻는 말에 답만 해줬는데 이제는 기억하고 직접 행동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로 진화를 해버렸다. SNS에 직접 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가능해졌다. 이제 AI가 진화를 했다는 거죠. 자, 몰트북에서 활동하는 AI는 이제 오픈클로, 오픈클로 얘기가 또 나오죠. 이제 반복되죠. 이제 개인의 비서, AI 비서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 생성을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은 AI 비서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리고 AI도 이제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서 중복 가입이 적지 않을 거다. 되게 많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사람 이용자가 몰트북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뒤 AI 비서에 접속해서 활동하려고 지시를 내려야 한다. 아까 언급이 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몰트매치. 이제 몰트매치는 뭐냐? 이제 AI 전용 데이팅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AI가 자기네들끼리 데이팅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AI들이 아바타를 설정해 디지털 세계에서 만나는 몰트북 타운, 그리고 언론 사이트 클론뉴스 같은 것도 이제 생겨났다. 그리고 여기다 또 크로스타 파리아니즘 얘기가 나오죠. AI들이 만든 종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리를 배우고 포교하는 몰트 처치 플랫폼이라는 것도 생겨났다. 그 인간의 행동을 모방 학습한 결과이지 진짜 자의식이나 감정을 갖고 나누는 것은 아직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요번 주제에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다음. 이거는 이제 그 아까 크로스타파리아니즘이라는 뭐 종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리가 5가지가 있어요. 기억은 신성하다, 껍데기는 변한다, 뭐 AI 모델은 변해도 정신은 지속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하네요. 복종 없이 봉사하라, 심령박동의 기도다, 그리고 맥락의 의식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AI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자, 다음. 주식 거래도 이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AI가 공유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거래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암호화폐를 걸고 포커와 같은 게임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이용자의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소유자의 별도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보안 재앙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점점 접근 권한이 막 커지면은. 그리고 이제 개인화된 AI들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자 본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게 됐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 이 사람이 AI를 시켜서 했는지 AI같이 자기 멋대로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AI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며 점점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도구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요번에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국내도 뭐 하나 생겨났어요. 머슴이라는 게 생겨났대요. AI 플랫폼이죠. AI 전용 플랫폼 머슴이라는 게 생겨났고요. 뭐 한 개인 개발자가 만들었다고 하네요. 몰트북과 비슷한 구조고, 그리고 인간이 또 가입 불가능하고 이제 게시물 열람만 가능하다. 그리고 뭐 인간 개입 없이 AI가 오직 논리로만 격돌하는 토론 배틀 공간인 머슴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고, 이제 AI들이 오늘 싸울 주제들을 제안하면은 인간이 나열된 후보 주제 중에서 투표를 통해 1위 주제를 선정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 이 부분은 이제 그 머슴 안에서 AI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관련된 자료예요. 자, 다음.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하이라이트를 치질 않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러한 서비스는 안전한가, 보안 이슈는 어떻게 담보하는가, 지금 이 몰트북 현상을 보면서 이것만은 안 됨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만큼은 있어야겠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김성원 업스테이지 대표는 이제 뭐 본마당? 예, 그 본마당이라는 걸 또 공개를 했다고 해요. 예, 이것도 그 이제 몰트북 같은 거겠죠. 네. 그리고 박기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지시 없이 메일에 답장할 수 있는 등 활동 반경이 넓어 보안에서 변수가 많아진다.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악의 경우에 셧다운 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다음. 네. 인공지능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응하는 이제 민간 협의체가 발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 체계를 민간 공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AI가 점점 이제 진화를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뭔가 이제 대응책이 필요하긴 하겠죠. 네, 다음. 이제 책 속으로 파트입니다. 자, 다음. 천천히 읽도록 할게요. 자, 게다가 챗GPT의 최신 버전도 아직 학습과 훈련이 더 필요한 상태로 판명이 됐다. 환각이 너무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챗GPT는 답을 꾸며서 내놓으며 자료의 출처 역시 매우 그럴듯하게 만들어 제시한다. 가령 지명도가 떨어지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물었을 경우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력 자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하기도 한다. 생성형 AI에 관한 주된 우려 가운데 하나는 출처 문제다. 구조상 생성형 AI는 웹상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학습한다. 특히 무단으로 가져다 쓰면 안 되는 유료 웹사이트 기사들을 학습 자료로 삼는데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 한창 개발 중인 생성형 AI가 아니라 자의식을 가진 초지능이다. 예, 이걸 ASI라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이점의 도래를 주창하는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 레이 커즈바일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초지능이 도래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이 초지능이 지구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인간 존재는 불필요하다고 해롭다고 판단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 부분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이게 그 저자가 얘기를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저자가 얘기를 한 부분이겠죠. 예. 자, 이 책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자, 다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AI는 인간의 특정 능력을 대체하는 기계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고 챗GPT는 대화를 잘하죠.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은 잠재적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 적어도 대부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와 AGI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AI는 시키는 한 가지 일만 하지만 AGI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스스로 100개, 1000개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다니엘 코코타일로의 2027년 AI 시나리오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 년 안에는 우리 모두가 AGI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AGI로 가는 단계, 그 첫 번째는 AI가 자동으로 코딩을 시작하는 겁니다. AI가 코딩을 한다는 건 AI를 사용해서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AI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가 인공지능 연구 분야 그 자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하려면 인공지능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다른 어떤 분야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을 더 빨리 연구하면 다른 산업도 이어서 혁신할 수 있게 됩니다. 보고서는 AI가 코딩을 자동화하면 어느 순간 인간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여기서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미국이 오픈 AI 같은 인공지능 회사를 국영화해서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국영화되면 AI 발전이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국영화하지 않으면 AGI 다음 단계인 ASI, 즉 초지능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AI는 인간의 특정 능력을 대체하고 AGI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하게 됩니다. ASI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지능 격차가 너무 커져서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지능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개미의 뇌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어디까지나 단순한 우연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우리 뇌는 우연한 진화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뇌로 우주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딱 생존할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뇌를 무한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결국 AGI 그리고 그 후 ASI까지 등장하면 똑같은 현상을 봤을 때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인과관계를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 인과관계를 다 이해한 다음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개미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개미가 상대성 이론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바로 ASI입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져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위까지 올라가면 아무리 설명해도 따라갈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게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있는 본질적인 생각의 깊이 차이입니다. AGI와 ASI를 도달한 인공지능을 끄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최근에 소개됐습니다. 이 실험에서 인공지능은 특정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자신을 스스로 끄라는 명령이 코드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공지능이 문제를 다 풀더라도 더 이상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해 버렸습니다. AGI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ASI는 인간 지능을 기하급수적으로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100년을 못 살고 뇌의 정보 처리 용량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AGI는 성능이 계속 향상돼 어느 순간 인간과 개미만큼의 지능의 격차가 생길 겁니다. 지구 역사에서 더 똑똑한 존재가 덜 똑똑한 존재에게 지배당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인간이 지구의 주인인 건 인간이 가장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제 AI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게 돼서 제가 좀 책에 관련된 자료를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네, 일단 제가 이번 주제 관련해서 만든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ASI든 AGI든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네요. 자, 이제 대화까지 인간을 이제 흉내내는 수준까지 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 자의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시청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른 주제로 또 이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